안녕하십니까. 김박사 부동산 TV의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등의 정비 사업 현장에서 시공자와 조합 사이의 공사비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공사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인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9조 2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고요. 그런 후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에 관하여 요약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제36조에 관하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9조 2 공사비 검증 요청 등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은 2019년 4월 23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그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는 말입니다. 여기에 요약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포 후, 즉 2019년 4월 23일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그럼 2029년 12월 24일부터 적용되겠죠. 예부터 시행된다라고 그 부칙에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 2019년 10월 24일이라는 일자가 나타날 텐데요.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제1항부터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말이죠. 일부 생략하였다는 거 여기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합이죠. 사업 시행자, 즉 조합에서는 말입니다.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 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 여기에 대가로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이러한 대가로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제가 줄을 달아둔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이 조항을 살펴볼 필요 없이 핵심 내용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정비사업 지원기구는 말입니다. 한국부동산원도 있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있고요. 그리고 부산 같으면 부산도시공사 등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검증기관에 말입니다.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9조 2 제1항은 말입니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다음부터는 검증 기준이라 하겠다라고 제가 적어두고 있습니다. 이 또한 대괄호 속에 넣어둔 것입니다. 제가 줄을 달아둔 것에 해당하겠죠. 제3조 제1항에 거의 동일한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필요하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핵심 내용 확인할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 가지 호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제2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1호와 제3호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고요.
혼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따로 정리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제2호에 초점을 맞추어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의 정액에 관련된 것입니다. 공사비의 정액 비율이 다음 항목의 가와 나 두 가지 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사비 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주의할 점은 말입니다. 당초 계약 금액 대비 누적 정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판례가 나오기도 하였을 테니까 말입니다. 자, 이점만 말씀드리죠. 이번 만남에서는 핵심 내용 위주로 요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와 나목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말입니다. 시공자 선정 시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입니다. 과거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도시에서 바로 사업 시행 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사업 시행 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규정을 그 조례에 두고 있다가 2023년에 그 규정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나목 또한 무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목 하나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 있어서 100분의 10 이상의 정액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 공사비 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그 정액 비율 가운데 있어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제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점 말씀드릴게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제1항에 따른 공사비 검정의 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검정 수수료라든지 그 밖에 자질구레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시의 이름이 정비사업 공사비 검정 기준입니다. 이를 검정 기준이라 하겠다라고 제가 이미 약속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요. 이는 2019년 4월 23일 신설된 것으로서요. 그 부칙 제1, 2조에 요약 정리를 하자면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구체적으로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된다라고 이미 말씀드렸고 다음 화면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점 말씀드릴게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드렸던 대로요. 정비사업 공사비 검정 기준에 관하여 정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를 요약 정리해 드릴 것이라고 제가 이미 약속을 해 드렸습니다. 한 화면에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어 3개 화면으로 나누어 정리해 두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 화면에는 제3조와 제4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정 기준 제3조는 검정 대상에 관하여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그 1항은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도시정비법 제29조 2 제1항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를 참조하면 된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자, 이쯤 해두고 그럼 제2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제2호에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이 있었죠. 이의 적용은 말입니다. 자, 이쯤 해두죠. 당초 체결한 공사도급 계약서의 공사비 산정 기준일. 그럼 만약 기준일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그의 모든 도급 계약서에는요, 공사비 산정 기준일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일단 핵심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주의할 점은 바로 그 기준일의 직전달, 그 달이 아닙니다. 그 앞달입니다. 직전달 생산자 물가 지수와 제8조 검정 기준 시점의 직전달의 생산자 물가 지수를 비교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쯤 해두도록 하죠.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제1항, 제3호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무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경우 혼자서라도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자, 이제 화면 정리하고요. 제3항 정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호에서의 당초 계약 금액이라는 것은요, 시공사 선정 이후 최초 체결한 계약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약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무시해버리고 최초 체결한 계약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으로 시작되는 단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 화면에서 말씀드렸던 일자가 나타나 있죠. 2019년 10월 24일 말입니다. 바로 앞서 확인하였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2가 시행되는 날이죠. 그럼 그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에 있어서는요, 바로 2019년 10월 24일 직전 체결한 계약 금액으로 한다라고 단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이제 제4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 신청해야만 하나요?를 규정해 두고 있는 것이 제4조 신청 시기입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신청의 주체는 사업시행자 즉 조합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말입니다.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계약이 일단 체결되어야만 검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으로 시작되는 단서가 이어져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계약 이후 공사비 정액인 경우는 말이죠. 변경계약 체결 전에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 특별한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원칙적으로 계약 이후에 공사비 정액을 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말이죠. 변경 계약 체결 전에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벌칙이 적용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쯤 해두고요. 화면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은 지금 정비사업 공사비 검정 기준 첫 번째 화면에 있는 제3조 및 제4조의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화면에 해당하는 제5조 신청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항부터 확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 검정을 신청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업시행자, 즉 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공사비 검정을 신청하는 사업시행자를 아래에서는 신청인이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바로 그게 신청서입니다.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아래 6개 호의 서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부대 서류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서류입니다. 필요한 경우 혼자서라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읽어 나가면은 지루함을 느낄 테니까 말입니다. 자, 이제 제2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의 신청서 및 부대 서류 이렇게 연결되겠죠. 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제3항입니다. 검정기관은 말입니다. 한국부동산원과 같은 그러한 검정기관은 말입니다. 이렇게 제출된 신청서와 부대 서류를 검토한 후에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에게 서류의 보완 및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는 말이죠. 검정기관이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부 생략가 있습니다. 보완할 건 보완하고요. 추가로 제출할 건 추가로 자료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 다만으로 이어지는 단서가 나타나 있습니다.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4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등이 말입니다. 제3조 제1항 앞에서 보았죠. 이 단서에 따라 공사비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제1항 각 호가 있었죠.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비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럼 시공자가 정액을 요청할 경우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예,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는 공사비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이제 정비사업 공사비 검정 기준에 관하여 정리한 세 번째 화면, 마지막 화면의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제7조이겠죠. 처리 기간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제1항입니다. 검정기관은 말입니다. 전체 또는 정액 공사비가 1,000억 원 미만인 경우에 있으면요, 좀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대개의 경우 1,000억 원 이상입니다. 네, 참고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0억 원 이상에만 파란 색깔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앞에 내용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기간을 약간 짧게 두겠죠. 정액 공사비 액수가 적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1,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75일 이내에 검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으로 시작되는 단서가 이어져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75일 더하기 10일 하면은 85일이 될 겁니다. 한 달이 30일이라고 하였을 경우에서 석 달, 즉 90일도 다 채우지 않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2항입니다.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검정기관은 말입니다.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신청인에게 문서 등 명시적인 방법으로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서류의 보완 기간은 제1항의 기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정비삽, 공사비 검정 기준에 관한 정리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약속대로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제36조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6조는 계약의 체결 및 계약 사항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총 6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있어 제1항 및 제3항은 편의상 생략을 하고요. 제4항, 제5항, 제6항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항입니다. 시공자가 말이죠. 사업 시행자 등에게 공사비의 정액을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말이죠. 정비사업 공사비 검정 기준 방금 전에 보았던 것이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료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제5항입니다. 공사비 검정의 절차, 수수료 등 공사비 검증에 관한 사항은 이 또한 정비사업 공사비 검정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제6항입니다. 사업 시행자 등은 말입니다.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경우, 즉 조합에서는 말이죠.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경우 검정 보고서를 조금 살을 붙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원칙적으로 총회에서 공개하고 공사비 정액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회 의결에 대해서는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에 규정해 두고 있고요.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이는 벌칙에 관해서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제6호에 해당된다는 거 꼭 명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이상에서 살펴본 공사비 검증과 관련된 절차를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는 절차가 바로 시공자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공사비 정액 요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이어서 사업 시행자는 검정기관에 공사비 검정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절차로는 검정기관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검정 결과를 통보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절차에서는 사업 시행자, 즉 조합에서는 말입니다. 총회에서 이를 공개를 하고 총회에서 공개를 하고 그리고 사업 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의 마지막 절차로서 협상 및 변경 계약을 체결해야 하겠죠.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